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right. 여러분들 우리 문장 보는 수업이 어때요? Day by day, 날마다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쌤은 자꾸 이틀 지나면 괜찮을 거다 내지는 2주만 견디시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2주라면 견뎌보십시오. 아직 정확하게 exactly not 2 weeks,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죠. 근데 수업 일수로 봤을 때 한 반쯤 지나가고 나면 좀 살만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고지가 눈앞이고요. 다 되어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래서 한 달 가겠죠. 그러나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죠? 한 달 만에 문장 보는 눈이 달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마셔야죠. 이렇게 또 꽁을 때리겠죠, 쌤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한 2주가 정확하게 지나면요. 이게 조금 문장 끊기가 할만한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우리 반이 you guys are jus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아직은요, 이제 in the process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를 논하기가 아직도 너무 일러요. 그래서 truly,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뭐로 평가하기는 그러고요. 일단은 공부를 다 해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we dedicated 우리가 3days를 to 어디에다가 도치구문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now that 우리는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는데 I'm gonna give you guys a new topic. 여러분들 미가 새로운 것 중에서 쌤이 왜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 꽁 때린 게 아니라 그러냐면 마지막 관문 한 개가 바로 뭐에 관계된 겁니까? 그러면요 부사쇼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9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좀 숨쉬기가 나을 것이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근데 쌤이 9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닥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요? 우리가 눈치채셨죠? 여러분들 저건 뭐겠습니까? 3단계 공부방법으로 봤을 때 부사, 부사구 그 다음 뭐겠습니까? 부사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쌤하고 부사, 부사구, 부사절에 의해서 공부를 한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쌤하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리고 필기를 열심히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가 우리 교재의 6페이지에 46, 47, 49번을 쌤 베껴놓은 겁니다. 우리 반이 좀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쌤님도 보고 교재의 끈을기도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쌤이 미리 적어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필기를 칠판 보고 안 하시고 우리 교재 보고 하셔도 크게 지장 없으니까 내지는 나중에 하셔도 되죠. 지금은 책에다가 필기하시면 되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적혔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다음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의 정의가 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초로 독립적으로 전치사의 도움 없이 쓰고 있는 뭐라고요? 명사가 주어죠. 그래서 명사의 3단계가 명사, 명사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뭘로 바꿔주셔야 됩니까? 명사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론이 to 부정사도 있고 뭐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동명사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어제 뭐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여러분들 것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요 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at, 그죠? 내가 원하는 것 해보세요. what I 시작. What I want. 여러분들 그래서요 되게 잘하셨어요. 명사, 명사고 명사절인데 그건 싹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쪽 파트 즉 주절의 시작이고 영어는 주어가 처음부터 딱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즉 그래서 주어가 나오기 전에 무슨 쇼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발음을 갖다 보시 adverb 그죠? 부사죠. 즉 주어가 나오기 전에 부사쇼가 시작이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당연히 몇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9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9가지를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고 보면 다 3단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부사, 부사구, 부사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조에서 그럼 너가 오늘은 부사쇼 정리를 좀 하겠구나 라고 얘기하시고요. 여러분들 일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in the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쌤이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때려볼까요? 여기서 in the 시작. in the world. 이까지는 주어가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못 나왔죠. 왜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주요 요소 즉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 어디 보시기 시작하냐면 요거는 교재 쌤하고 한번 보고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들이 넘버 5 그죠? 5페이지 한번 보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C번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쌤이 명료하게 밝혀드리고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부사쇼다라는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보시면 명사, 동사 이외의 전명구에서 우리가 뭐 수식어구, 우리가 얘는요 수식어구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당연하죠. 이제 가봅니다. 실제로 주어 동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문장 보는 눈 예습하는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이 쌤이 주어에 주긋고 동사에 동급에 쳐오십시오. 또 수식어구는 뭐합니까? 괄로 쳐오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in the wild 짝 죽으셨죠? 수식어구입니다. 야생에서는 해보세요. in the 시작 the wild 그죠? 야생에서는 주어가 누구야? tree plant를 얘기하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차나무란 것은 become tree. 여러분들 이 형식이네요. 왜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합니까? 나무가 됩니다. 어떤 나무? of 전명구죠. 여러분 보십시오. approximately 30 feet in height. 여러분들 그렇다면 야생에서는 차나무는 우리는요 야생에서는 차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는데 어떤 나무가 된다고? 여러분들 약 30피트나 되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 여러분들 나무가 됩니다. 뭐에 있어서? in height 동그라미 치고 별칠까요? 여러분들 높이에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생으로 차나무를 놔두면요 높이가 30피트까지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인데 쌤이 포인트 하나 잡을겠습니다. 쌤만 봐주십시오. 우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in height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뭐에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높이에 있었죠. 그러면 크기에 있었어요. in 시작 in size 그죠? 색깔이 있어서 in color.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면 다 뭐예요? 뭐뭐에 있어서 그럴 때 in 쓴 가시고 그러면 가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로는요 높이는요 height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요 쌤이 기초복화랑 필수복화 공부하라는 얘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반한테. 근데 그 이유가 가로 세로 높이도 영어로 못하는데 뭐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반 가로라는 얘기 자체가 뭡니까? 넓은 뜻이죠. 여러분들에서 넓은 형용사가 뭡니까? wide고 명사형 뭐라고 쌤이 기초복화에서 쌤이 말로 따도록 하죠. 발음을 갖다 합시다. width 그죠? 그래서 in width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로에 있어서 세로는 뭘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반이 세로는 이거죠. 여러분들 긴 게 뭐예요? long이죠. 그런데 우리반이 명사형이 뭐라고 쌤이요? 그죠? 길이 잘하셨습니다. 발음 갖다 합시다. length 그죠? 그럼 무게에 있어서 할 때 뭐예요? 여러분요? in weight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있어서 할 때 우리 본문에는 in height만 나왔지만 저것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시 가볼까요? 무게에 있어서 in 시작 in weight 그죠? 그러면 가로에 있어 세로에 있어서 in 시작 in length 가로에 있어서 in width 그 다음에 높이 있어서 in height 자 있죠? 여러분들 일부를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 선생님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품질 면에 있어서 할 때 여러분들 품질이 뭐라고 합니까? Q로 시작한 단어 발음과 quality 양에 있어서 양이 뭐예요? 발음과 quantity 그죠? 그래서 품질 면에 있어서 해보세요. in 시작 in quality 여러분들 그러면 양에 있어서 해보세요. in 시작 in quantity 수, 양 여러분들 다시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수와 양이고 얘는 뭐예요? 품질 질적으로 양적으로 할 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그다음 뭐요? 품질 그다음에 양 이런 말 다 아셔야 되는 명사형이다. 그래서 전치사 뭐를 동반하면서 in을 동반한다. 쌤 그까지 주고 싶네요. 됐죠? 그래서 거의 다 자기 거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휘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도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in the world 여러분들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나온 다음에 앞에 뭐가 나오고 부사쇼가 한번 나와야 되고 부사쇼는 문장이 어디 나와도 가능합니까? 제일 뒤에 나와도 가능하고 지금은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갑니다. 자, 38번 문장으로 쌤이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참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무시무시하죠. 우리 반이 in height가 아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이때 전치사 in이 왜 중요한지 느낌이 왔습니다. 그죠? 품질 면에 있어서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 했으면 in quality 양에 있어서 in quantity 잘 썼습니다. 38번에 우리 반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 우리 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쌤이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이번에 막바로 나왔습니다. 주어가 누구? accounting. 지난번에 했죠. 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be described as 뭐로 묘사되어지는 것이라고요. art. 우리가 이때는 쌤이 몸으로써 묘사되어질 때 art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술입니까? 기술입니까?
기술. 아트가 나오면 뜻이 두 가지 걸랑. 여러분들 예술도 되지만 기술도 됩니다. 그러면 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술로서 묘사되어집니다. 근데 동격에 뭐가 나왔습니까? of가 나오면서 어떤 기술을 얘기합니까? ing 그리고 ing. 우리가 이럴 때 등위 접속사의 매력은 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요? and, and 마지막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of에 다 걸리죠? 그래서 of에 다 걸리니까 즉 전치사에 다 걸리기 때문에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의 균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절대적으로 우리만이 깰 수 없습니다. 왜요? 대전제입니다. 헌법과 똑같은 것이라서 등위 접속사를 기본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균형을 이뤄야 돼요. 등위 접사 뒤에 동명사면 뒤에도, 앞에가 동명사면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 또 이 앞에 원래 and가 있었죠? 근데 and나 등위 접속사가 겹칠 때는 콤마 처리하고 끄트머리 한 번만 and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and C. 이해가시죠? 그럼 갑니다. 회계라는 것은 묘사되어집니다. 뭘로? 기술로서 뭐 하는 기술입니까? OV 하는 기술. classify, 염담이가 항목을 정하고 또 염담이가 recording, 기록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거죠. 뭐를요? significant financial event, 중요한 회계 사건들을 여러분들 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말정산하고 하실 때 일단 분류해서 그 다음 뭡니까? 기록하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국세청에다 리포팅 신고하고 그것이 뭐라고? 회계다. 여러분들 했던 경험입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어가 막바로 나오는 문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39번에 쌤 별을 안 쳤는데요. 우리는 별 한 줄까 세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참 39번 문장 우리랑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어가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갑니다. 쌤이 for 시작. for hundreds of years. 우리는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주어가 아니죠.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럼 딱 끊으시고 수백 년 동안에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settlers. 잘 쓰죠? 수백 년 동안에 뭐는 여러분들 항해사들은 rely on 여러분들 의존했다는 얘기죠. 뭐를? echo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 동안 항해사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메아리에 의존했다. 뭐 하기 위하여? 동사하기 위하여 부사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쌤이 37번에서 보여준 부사쇼는 뭐였습니까? 전명구죠. 지금은 이거는 뭐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warn A 그 다음 뭐 씁니까? 항상요. of B 잘했죠? A에게 B 이하를 경고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에게 of 이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요? other ships 배라든지 아이스버그 빙산이라든지 or cliff 여러분들 뭐예요? 절벽.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OR이 등위 접속사니까 뭐라 합니까? A, B, OR, C 여러분들 느껴지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아까도 뭐예요? A, B, and C 여러분들 이것도 뭐예요? A, B,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 이번에 OR, C 이해가시죠? 그래서 끄트머리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고하기 위해서 언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안개 낀 날 해보세요. in foggy 시작. in foggy weather. 여러분들 그런데 저 문장을요. 고개 버쩍 들고 쌤 한번 따라 보십시오. 왜 쌤이 별을 줬냐면 여러분들 이 장문독해는 쌤이 항상 세 가지의 리듬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게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한번 우리 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반요. 수백 년 동안 해보세요. 보가쇼 상관없습니다. 해보세요. For hundreds이죠. For hundreds of years.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수백 년 동안에 여러분들 누가요? 항해사들은 즉 선원들은 누구누구에 의존하다 때 항상 뭐습니까? rely on 혹은 뭐라고 쌤이요? 항상 의존하다? depend on이죠. 근데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rely입니까? relied입니까? relied. 잘 아셨죠? 그래서 과거 때리는 것은 y를 i로 고쳐서 ed. 그럼 봐요. 여러분들 수백 년 동안 주어가 누구예요? sailors. 그죠? 여러분들께서 sail이랑 그러니까 sailors 항해사들. 그죠?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여러분들 이 선원들은 뭐 했다? 여러분들 의존했습니다. 어디에? 전사 뒤에 이제 명사 나오죠. echoes. 메아리에.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주제문인데 장문 독해 3단계가 쌤이 1반은 뭐 해야 되고 구조론을 이해하셔야 되고 2반은 어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3반은 그거 다 되고 번역이 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장문 독해를 시험 준비하실 때 항상요. 근데 키워드를 쌤님이 다섯 개 정도의 핵심 단어를 주거나 아니면 키 센텐스를 딱 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이 무엇이 나올지를
쫙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는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풀고 나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새 말 진짜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장문 독해 파트 7 공부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급상승책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려 그래야 많이 남습니다, 머릿속에. 근데 쌤이 왜 이런 얘기 했나 잘 보십시오. 이 유명한 문장이 왜 쌤 자꾸 유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해사가 나오고 메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는 통신의 발달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그죠? 뭐야? 그러니까 독해를 조금만 빌받아서 하면 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통신 발달의 여러분들 단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요? 여러분들 예를 보세요. 근데 항해사는 어디에다가 에코에 여러분들 의존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고하다 동사 뭐합니까? run A of B가 나오죠. 그들 스스로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보면 어떤 것 때문에 배가 좌초됩니까요? 다른 배에 여러분들 in a foggy day 여러분들 그 항해 안개 낀 날은 다른 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빙산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빙산 아이스버그가 있어요. 타이타닉 생각나시죠? 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in a foggy day 여러분들 foggy weather 안개 꼈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통신망 레이더라는 개념이 생겼죠. 근데 레이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있으면 선원이 한 명 이제 쫓아오고 가겠죠. 그랬습니까? 야간 근데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빙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요? 야호 그러면 뭡니까?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뭡니까? 얘가요 야호 했는데 야호 이렇게 뭡니까? 대바다 온 거예요. 에코가 눈앞에서 그러면 뭡니까? 뭐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러고 난리 나겠죠. 키를 막 돌리잖아요. 즉 금방 쌤이 설명이 좀 유치했던 건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메아리의 여러분들이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요 야호 이렇게 하면 빨리 메아리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other ships 또요 iceberg 또 뭐 여러분 절벽 클리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뱃머리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려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현대사에서 레이더라는 개념의 전신은 뭡니까? 에코죠. 그죠? 여러분들 기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메아리가 빨리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 그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항해술이 발달되어졌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망에 대한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바로 장문독해 매력입니다. 그래서요 준비했는 친구는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미서 하셨으면 문장 구조는 일형식인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요? 항해사들이 의존했습니다. 끝. 어디에? 전명구 여러분들 메아리에 마귀에서 1A of B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부사적 용법 아닙니까? 근데 그들 스스로에게 of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경고하기 위해서 어디에? 전명구 in a foggy day 그러니까 이 뭐야? 안개 낀 날에 하시겠죠? 근데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재밌는 내용이다 쌤 생각하고 싶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반이 문장 보는 공부하시면서 쌤이 깨닫는 것에 얼마나 많은 걸 깨닫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달하고 싶어하는 만큼 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요. 쌤이 추천해 주고 싶은 거가 카페 들어가시면 아마 토익이나 토플 때문에 쌤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듣는 분도 많이 계시죠. 사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잘하시고 그런 친구들은 리딩을 하고 싶으면요 카페 들어가셔서 김창민 선생님 그 코너에 보면 영어 직독 직해반 뭐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 코너 들어가셔서요 타임지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휘 정리해서 몇 개를 올려놨습니다. 타임지를 읽고 싶은데도 여러분들 어떤 기사를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단어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글을 선생님 몇 개 올려놓으셨대요. 오늘 집에 하셔서 그거 프린트아웃 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어휘 정리도 돼 있습니다. 근데 직독 직해반하고 기초용정문하고 한번 들어가 봐라. 선생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여러분들 올라보십시오. 그러면 39번이 그런 문장이었습니까? 예, 바로 그런 문장이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머릿속에 좀 더 들어왔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백 년 전에 해보세요. For hundreds이죠. For hundreds of years. 그죠? 항해사들은 의존했다. 어디에? 여러분들 echo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메아리에 같이 가볼까요? Sailors,이죠. Sailors relied on echoes.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OV에 대해서 경고 때리기 위하여 가볼까요? To warn,이죠.
to warn themselves of other ships, icebergs, or cliffs. 언제요? 여러분들 안개 낀 날에 가보세요. in foggy 시작. in foggy weather. 자, 있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 40번도 재밌습니다. 40번도 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 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주어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For some 시작. For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에 있어서 locomotion이라는 것은 locomotion이 뭐냐면요? 움직임이죠. 그러면 얘가 주어고 전문구는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몇몇 동물에 있어서 locomotion이라는 것은 is accomplished. 여러분들 그럼 동작이라는 것은 성취하다 동사가 뭐예요? accomplish니까 성취되어집니다. 뭐예요? 해서요? by changes in body shape. 여러분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몸이 생긴 모양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임이 성취되어진다. 여러분들 이것도요 되게 무식하고 쉬운 문장이지만 이것도 주제문입니다. 왜요? 일반 지렁이가 길게 생겼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그렇게 움직이죠. 또 지네가 발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표범이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주제문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선생님 좀 화나게 볼까요? 올바니 장문독해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런 막연한 황당함이 있으시대요. 읽다 보면 읽어지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장문독해는 내용을 암기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우리 토익 파트 7 공부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토익 파트 7 얘기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쌤이 상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토익 파트 7 중에서 더블 패시지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내용을 5개만 빈도 수대로 여러분들이가 자주 빈출되는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상수가 왜 됩니까요? 보통 보면 더블 패시지는 이런 거 2개의 여러분들이가 이메일 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A가 구직 광고를 보고 구직을 내고 구직의 응답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제품을 샀는데 여러분들 하자가 있어서 여러분들 미가 교환해달라 그러고 여러분들 얘들은요, 야 그거는 지금 보증 기간이 끝나서 회사 측에서는 여러분들 미가 뭐 제품 교환을 못 해준다든지 뭐 그런 글의 양식이 자주 나옵니다라고 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준비되어진 학생들의 장문 독해 시험 치러 가는 여러분들 버전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보통 보면 학생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이나 편입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글에 공부해가지고는 공무원 편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죠? 가가 읽다 보면 되겠지. 안 그래요.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토플이나 IELTS 준비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지금 하는 게 대부분 다 토플하고 IELTS 특히 토플에 많이 나오는 정답입니다. 키워드 줬을 때 무슨 얘기인지 훤히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했는 문장 여러분들 또 선생님이 한번 그래서 선생님 말은요. 내용을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하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몇몇 동물에 있어가지고 뭐는 여러분들 로코모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움직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be achieved 여러분들 성취되어지죠. 오늘 읽어보세요. locomotion is 시작. locomotion is achieved 뭐에 의해서 by 여러분들 그 동물의 몸 생김새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임이 뭐 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죠. 여러분들 이것도 주제물입니다. 이 뭐에 대한 주제 그림일까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동물의 모양새에서 뼈 구조 모양새에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산업 디자인의 구조문들이 나왔다. 그게 지금 주제문이에요. 즉 이겁니다. 날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새 날개 모양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모양새하고 똑같죠. 비행기 날개 모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 중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새를 잡아가 날개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자연의 여러분들 자연과학의 응용 원리를 어디에다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러한 과학에다가 응용해 먹는 거 여러분들 그거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날아가는 새 모양이 이래 생겼죠. 날개가 뾰족하고 속도감을 나도록 스텔스기. 전투함 얘기할 때, 전투기 얘기할 때, 그죠? 이래 생겨야 빨리 날죠? 여러분들, 그죠? 그 원리로 어때요? 모든 전투기도 오면요, 이래 생겼죠, 빨리 날면. 그죠? 근데 그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모양새의 움직임에서부터 로코모션, 여러분들, 동물의 모양새에서부터 로코모션 움직임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제문이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스텔스기가 이렇게 생긴 것은 가장 빨리 여러분들 날 수 있는 이 새의 날개 모양과 일치한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런 거죠. 가장 덩치가 큰 타조가 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모양새를 따라서 뭐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냈다. 지탱력이 좋은 거, 뭐 이런 게. 근데 그거 주제문입니다.
쌤 공 때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쌤이 왜 이런 거 압니까? 공부했거든. 그래서요 모든 게 학습으로 여러분들 극복이 돼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그런 게 싫으면요 토플 시험을 포기하시고 유학을 포기하셔야죠. 얼마나 짜롭고 공짜가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쌤이 지금 이런 거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쌤이 왜 이걸 읽고 시작하냐면요. 이 장문독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키워드 3개만 줘도 우리 반이 뭔지 아셔야 된다고?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내용에 진짜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 감정이입을 하셔서 사고를 하시는 것이 장문독해의 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영어 시험은 잘 쳐도요 사고가 얕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영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잘하십니다. 독해 수업을. 왜요? 사고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로 쌤이 파트 7의 예습 복습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말이죠. 본문 읽을 때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지어내며 읽지 않으면 이런 거죠. 다 읽고 나도 하나도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는 걸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실력이 없는 것도 되지만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문독해 할 때는 항상 내용이 뭔가를 탐구하시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쌤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1번 문장은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주어가 누구예요? 새롭게 형성되어진 미국이 툭 받아들였다. 뭐를요? 목적은 누굽니까? aboard 이거. 근데 쌤 이거는 뭐예요? 전명구는 삽입이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쌤이 없는 거와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형성되어진 민국은 여러분들 받아들였다. as emblem은 삽입구죠. 여러분들 그러면 상징물로서 받아들였다. 뭐를요? 여러분들 대머리 독수리를 어떤 대머리 독수리? 두 날개 쫙 펴진 두 날개 아닙니까? 쫙 펴진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를 대머리 독수리를 as its emblem 여러분들 상징물로서 받아들였다. 원래 같으면 as its emblem이 어디 와야 됩니까? 문장의 제일 뒤에 와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장 중간에서 뭐 되어지는 경우다? 삽입되어지는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2에도 별을 하나 딱 주도록 합니다. 42. 얼마요? 금방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가 42번 읽으시면 쌤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길게 했는지 알 겁니다. According to 명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According to the science of aerodynamics 그죠? 여러분들 aerodynamics 뭐예요? 공기역학이죠? 그럼 보십시오. According to 명사 어디에 따르자면 공기역학에 따르자면 the shape 모양새예요. 누구의 모양새입니까? of an object 사물의 모양새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amount of drag 당기는 힘에. 여러분들 그런데 이 힘이란 게 뭐예요? 바로요? created by air 공기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힘.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기란 건 뭡니까? flowing around it 그 사물 주위에 흘러다니는 공기의 여러분들 공기에 의해서 이 말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가 바로 이거죠. 쌤 여기다가 좀 뭡니까? 모양새를 못생기게 그린 거는 좀 죄송하지만 잘 봐요. 아까 쌤이 뭐라고 합니까요? 비행기가 이렇게 툭수바리처럼 여러분들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위에 around it 아닙니까? 흐르는 공기는 어때요? 공기 저항력이 크죠. 그래서 속도는 낼 수 없지만 어떡합니까? 덩치가 크니까 여러분들 승객 수송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화물이나 승객을 수송할 때 여러분들 passengers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carrying 그 다음에 화물이 뭐예요? 그러면요 cargo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비행기의 기능 두 가지죠. 여러분들서 승객 수송과 그다음 뭡니까? cargo의 수송이죠. 화물 수송인데 왜 이런 것들은 어때요? 공기 저항이 큰 대신에 사람을 많이 수송할 수 있죠. 스텔스기는 한 놈밖에 못 들어가죠. 그 대신에 덴말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투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났다고? 동물 모양새에서 났다고. 쌤의 이해갑니까? 그래서 아주 아카데미간 그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물의 모양새란 것이 the shape of an object가 뭡니까? 영향을 끼치다 할 때 동사 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influence 쓰고 있죠. 혹은 뭐 쓰셔야 됩니까? impact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은요 여러분들 A로 시작한 단어 뭐 있습니까? affect도 여러분들 영향을 끼치다 동사죠.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amount 여러분들 이 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물에 흐르는 공기에서 생성되어지는 힘이죠. 여러분들 저항력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얘를 수식하고 얘는 얘를 수식해서 찌끄레기 쇼를 하고 있고요. 수식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문장을 이끌어줍니까? 3형식. 여러분들 그렇게. 근데 예습 배우라고 쌤 몇 번이나 당부드리죠. 예습하면 잠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런 거죠. 예습했는데도 보면 한 개도 모르게 뭘 잘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한 개도 모르겠는데 쌤 설명하면 조금 알아듣는 그것 때문에 쌤이 학원 온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쌤님도 수업하는 입장에서 이래요. 쉽고 고운 문장 많이 하는 거 쌤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학원에 올 이유가 없죠. 한 개라도 여러분들가 자기 혼자 해결되지 않는 문장을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야는 야를 형용해주고 야는 야를 형용해주고 주어 동사 목적은 뭐고 여러분들가 삼형식인데 읽어도 한 개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오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가 쌤 설명 듣고 나면 조금 알겠는데 뭐 저런 게 시험 나올까 의심이 들겠죠. 그래가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면 크게 깨달을 겁니다. 다 나오는 거구나. 아시죠? 여러분들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물주의의 flowing은 해서 어떻게 합니까? 흐르답니까? 흐르는입니까? 흐르는. 그죠? 그 힘, 그러니까 공기에 의해서 그 사물주의에 흐르는 공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created니까는 창조했답니까? 창조되어짐이가 창조되어진. 그래서 야는 야를 수식하고 야는 야를 수식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까지만 챙겨둡니다. 그래서 사물의 모양새가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저항력에.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요 둥그렇게 생기면 저항력이 크다. 그 대신에 수송을 많이 한다. 늘씬하게 생기면 빨리 가지만 저항력이 약하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뭐 한다고요? 사람 많이 못 쓸지 뭐 지 혼자 빨리 못 가니까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aerodynamics 뭐예요? 공기 역학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공기 역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뭘 공부한다고요? 새에 대해서 많이 탐구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오면서 응용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쌤이 왜 42번도 이렇게 애살 갖고 여러분들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거만 보시면 뭐 쉬운데 그 다음 건요. 여러분들 43에 별 줄 수밖에 없죠. 쌤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가 오늘 주제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까요? 부사쇼죠. 근데 쌤이 지금요 우리반이 은근히 어땠어요? 우리반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반이 주어가 나올 때까지 읽어봅니다. Instead of 시죠. Instead of being housed in Central Bank in Washington D.C. 끊으셔야죠. 부사쇼. 여러분들 이만 뭐예요? 그러면요 주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쌤님이 일부러 문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일관성이 뭔지 압니까? 우리 부사의 경우 9가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인마가 주어야. 이 다음 무슨 쇼입니까? 앞에는 주 앞에 무슨 쇼? 부사쇼입니다. 부사쇼 중에서 instead of는요 명사 대신에 라는 뭐예요? 전치사 구입니다. 니 대신에 해보세요. 쌤한테 you 넣으세요. instead 시작. instead of you. 자, 하셨죠? 근데 나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instead of에서 여러분들 전치사거든요. of가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뭘로 바꿔입니까? 명사. 여러분들에서 be예요, being이에요, being. 근데 제가 house 그러면 혼나는데, 얼마냐 house입니까? house 저장하다 동사예요. 아시겠죠? 집이 아니에요. 집이다. 이러면 혼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장하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instead of에 쌤이 마이너스 표시 썼는 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박살나는 거 합니다. 숨어있는 부정을 알자. 쌤이 그런 거 되게 쉬워요. instead of는 뭐 하는 겁니까? 뭐뭐 대신입니까? 뭐뭐 대신에. 그래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독해할 때 instead of가 듣기 시험에 들리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맞죠? 그러면 이번 쌤만 보세요. 이제 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이거죠.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낫이 들려야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정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낫 말고도요 숨어있는 부정도 되게 많아요. 보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금방 쌤이 instead는 여러분들 instead는 뭐예요? 그러면요 부사지만 instead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만 하는 거 대신이니까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야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요 not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쌤한테요 너 말고 해보세요. instead of 시작. instead of you. 그러면 not you 아닙니까? 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죠.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쌤하고 해볼까요? 여러분요, 쌤 좀 무서운 거 썼습니다. 니 말고 다 데리고 갈 거거든. 이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니 대신에 나는 짱구 데리고 갈 거야. 너 대신에 해보세요. instead 시작. instead of you. 그러면요, 나 데리고 간 거 안 데리고 간 거야? 안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니 빼고 해보세요. except 시작. except you. 나 데리고 간 거 안 데리고 간 거야? 안 데리고 간 거죠? 니 말고 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not you.
but 짱구 아닙니까? not able be. 그래서 무슨 말 아시죠? 그러면 니 없이 해보세요. without이죠. without you. 쌤 지금 하는 거 다 뭘 합니까? 뭐뭐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없다면 해보세요. but for 시작. but for you. 이게 뭐예요? 근데 싹 다 숨어있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마이너스들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떴다 그러면 독해 시험이나 혹은 뭐예요? 리스닝 시험에서 뭐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알구나 이게 뭐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숨어있는 부정이란 것이죠. 아무도 우리한테 포실할 때 나서주지 않습니다. 이해갑니까?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하실 때 instead of가 나오면 뭐예요? 그건 알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는 독해에다 적용시켜 볼게요. 쌤이요. 숨어있는 부정 얘기할 때 Instead of being housed in Central Bank in Washington D.C. 딱 끊으시고 what's 옵니까? 그럼 보세요. 저장되어지는 거 대신에 저장되어진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 됐죠? 그러면 하나의 워싱턴 DC에 있는 하나의 중앙은행에 저장되어지는 거 대신에 뭐는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은행을 얘기하죠.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은 be divided into, 여러분들 central과 반대말로 divided가 등장했군요. 근데 이거는 one central bank 대신에 뭘 합니까? 12 district 나오기 시작했죠. 12구역으로 분리되어진다. 근데 당연히 하나에다가 누가 집중시켜 놓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시보면 수도도 여러 군데가 있죠. 주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크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를 아마 잡아먹어도 그 다음 게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워싱턴 DC에 중앙은행에 저장되어진 거 대신에 이래 안 하고 뭘 합니까? 12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됐습니까? 근데 그거까지 챙겨주시고 44번 볼까요? 이것도 박살인데. 오란 발음 갖다 주어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The rotation of the earth.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지구의 여러분들 회전이란 것은 여러분들 on이 초점에 나와서 발음가 axis 이런 단어 모르시면 혼나는데 발음가 axis 축아입니까? 축. 여러분들 이 단어는 누구 덕분에 유명해졌습니까? 부시. 그죠? 부시 전 대통령이 누굴 가지고 북한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악의 축이다. 그죠? 그래서 axis of evi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른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쌤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고방식인지, 관계가 어떻게 된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을 얘기하니까 쌤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 나는 그럼 빨갱?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요? 그죠? 묘하죠, 관계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인지 이게 피가 땡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미국이 나서서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보고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axis of evil을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 기분이 오고 집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유명한 단어입니다. 축. 아시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때는 악의 축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구의 자전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보십시다. 로테이션, 여러분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be responsible for 어디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alternation이라는 단어 모르면 혼나죠. 바로 그 alternation. 우리가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교대로 뺑뺑 돌아갈 때 교대가 뭐예요? alternation입니다. 이 단어를 제일 기억하기 쉬우려면 낮과 밤을 기억하시고 또 뭐를 기억합니까? 신호등의 빨간불과 파란불을 기억하세요. 항상 어때요? 빨간불이 파란불이 되고 파란불이 빨간불이 되죠. 그게 alternation이에요. 교대하다. 아시죠? 교대. 바로 그 alternation. 시험 문제 고를 바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light and darkness가 뭐야? 낮과 밤의 기간에 여러분들 alternation 교대에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달의 공전으로 인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여러분들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장이다. 쌤 얘기하고요. 문장 구조는 쉽습니다. 그냥 45분은 쌤이 일단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별을 딱 때려놓으시고 마지막 문장입니까? 그러면 이 문장도 거의 박살인데요. 보십시다. 그러면 as가 접속사로서 뭐 합니까? 뭐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탁 끊으시고 여러분들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저거는 뭘까요? 부사입니까? 부사구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절. 그럼 볼까요? 컨그레스가 하원 의원이죠. 그럼 보십시오. 의회가 rush 서둘렀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write, 쓰기 위해서. 이때는 클린턴 대통령 때 여러분들 나왔던 글입니다. President Clinton's policy on gas in military.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쌤이 항상 내용물 앞에 on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의회는 서둘렀다. 뭐 하도록? To write, 쓰는데 여러분들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 어떤 내용에 대한 정책입니까? 군대에 있어서의 게이 문제에 대한,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호모섹슈얼들, 그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클린턴의 정책을 write into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법령화 시키다죠? 맞죠? 여러분들 법령화 시키기 위해서
의뢰가 서둘렀을 때 civil right lawyer, 오란 civil right가 뭡니까? 민권이죠. 민권 변호사들은 뭐 했다는 의미가 went to the court, 뭐 했다? 법정으로 나갔습니다. 뭐를 갖고? 여러분들 딱 끊으셔죠. with a challenge. 그죠? 여러분들 도전력을 갖고 법정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했다는 얘기죠. 누가요? 민권 변호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나마나 뭐 있겠습니까? 이 게이들의 여러분들 민권을 옹호해 주겠죠. 변호사들은. 이겁니까? 이것도요. 여러분들 타임지에서 쌤 끄집어왔는 문장이거든요. 다 실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죠. 그리고 문장 본문에서 보는 문장은 다 시험 출제 작품 아니면 뭐요? 타임지나 여러분들 리더스 다이제스트 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에 실제로 나오는 예문들입니다. 선생님 저는 토익 준비하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줍니까? 우리 반 요즘 토익 공부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가 요즘 많이 나옵니까? 아티클, 그죠? 신문기사 글이 진짜 많이 나오죠? 신문기사 글을 여러분들 잘 읽어내시려면 이런 글의 양식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된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까지 했고, 그 다음 복습 3번씩 하셔야 되겠죠? 이러고 나면, 쌤이요, 여기다가 염더미가 5가지 경우를 써서요. 염더미가 뭐에 대해서요? 염더 부사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고기 번쩍 드시고 5번 한번 보십시오. 전치사 쓰고 나서요. B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빙이죠. 쌤 시킨 거 해보세요. 저장되어지는 거 대신에 해보세요. Instead of 시작. Instead of being housed. 잘하시는데 다시 해보세요. 그럼 그 금방 까먹으면 어떡해요? 아시죠? 모르면 책 보고 가시면 되죠. 중앙은행에 여러분들 하나의 중앙은행에 저장되어진 거 대신에 안고서 해볼까요? Instead of 시작. Instead of being housed in one central bank. 그죠? 어미가 in Washington DC 맞죠? 요게 해당되죠. 그러면 이런 거 니 다 할 거냐 지금? 예, 지금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요, 쌤만 봐주시면. 쌤이요, 우리 반 49번 펴십시오. 여러분들 넘버 6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오늘은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여러분들 49번부터 우리 합시다. 재미있습니다. 우리 반요, 주어가 나오면 다 같이 한번 멈춰보는데, 우리 반 despite는 뭐예요? 우리 반이 명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전치사. 우리 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하고 똑같다 합니까 쌤이요? 세 단어로 딱 갈라서 주세요. In spite of. 이거 아시죠? 자 갑니다. 우리 반 같이 가보십시오. 주어가 나오면 멈춰보세요. Despite 시작. Despite being branded 같이 읽으셔야죠. 같이 해보세요. Despite 시작. Despite being branded an international outlaw and threatened with economic backlash. 그죠? 여러분들 이런다고 바빠 죽겠죠? 근데 아직 주어가 안 났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노르웨이. 그죠? 여러분들 노르웨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나오기 전에 이 싹 다 쌤 무슨 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사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그 많은 부사쇼 중에서 지금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동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동명사.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요. 아까는 뭐가 나왔었습니까? 이건 똑같은 양식으로 이건 또 자꾸 외워보세요. 아까 저장되다가 뭐예요? be housed. 그러면 저장되는 거 대신에 해보십시오. 비축되어진 거 대신에 instead of요. instead of 같이 가볼까요? instead of 시작. instead of being stored. 여러분들 했던 게 housed 같은 말로 해버리냐? 다시 해보세요. instead of 시작. instead of being housed. 이번엔 뭘 합니까? 아까는 뭐 하는 거 대신이었지만 지금은 쌤 뭘 합니까요? 뭐임에도 불구하고죠. 그럼 보십시오. 브랜드가요. 우리 명품을 브랜드 그죠? 그래서 낙인 찍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낙인을 찍는 겁니까? 여러분들 낙인 찍히는 겁니까?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입맛 전마저고 찍혔다 왕따로 그죠? 농띠로 여러분들 낙인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쌤 지금 하는 말이 despite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보십시오. being branded 해서 뭐예요?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수 나서 여러분들 뭐뭐로써 하는 전치사 뭐가 와야 됩니까요? as가 와야 되는데 생략 많이 합니다. 우리 그래서 be considered as, be described as 할 때는 as를 많이 생략하죠. 아시죠? 그럼 보십시오. 뭐임에도 불구하고 being branded as 여러분들 그러면 as야로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뭘로 낙인 찍혔을까요? 여러분 근데 주어 글씨처럼요. 낙인 찍혔다는 말은 뭐야? Does it sound positive or negative? 그죠? 당연히 네거티브하죠. 여러분요 얘가 예를 들어서 팝계 황제라는 얘기로 낙인 찍혔단 말 안 쓰죠. 낙인은요. 근데 되게 네거티브하죠. 그래서 뭡니까? 뒤에가 보나마나 낙인 같아. 그럼 보십시오.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뭐로서요? 여러분 그리고 복합 22,000 공부하는 친구들 기분 좋죠. 그죠? 발음하니까 outlaw
법 밖에 있는 놈 뭐예요? 무법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서 국제 무법자로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 할 말 있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셈 보세요. 얘 뭘까? 여러분 등위 접속사가 나왔죠? 등위 접속사는 균형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등위예요. 등위 접사 다음에 여러분 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발음을 갖다 자 혀를 쑥 내고 발음을 갖다 threat 입 사이로 혀가 나오세요. 발음을 갖다 자 threat 협박 공갈 그죠? 발음을 갖다 자 threaten 누구누구를 공갈치다 협박하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발음을 갖다 자 threatened 그죠? PP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nd 뒤에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 봐가지고 누구랑 균형입니까? PP랑 균형이니까 PP 찾아야 돼 우리는 아시죠? 그게 바로 파트 5 시험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 봅니다. 짱짱짱짱 누굽니까? 그러면요? 브랜디다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잘 봐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요? 똑같은 놈 우리가 읽어보세요. despite 시작. despite being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요 필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셋만 봐주십시오. 국제 무법자로서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갈 협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의미가 항상 쌤 뭐라고요? 등위 접속사는 뭘로 이어진다? 균형은 뭘로? 여러분들 생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젠가 게임을 쌤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젠가 게임 같은 거 왜 술 먹고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균형 맞춰서 나무로 탑을 쌓고 나면 어때요? 왜요? 여러분들 똑같은 걸 이렇게 빼내도 쓰러지지 않죠. 즉 균형만 맞으면 생략해도 되죠. 그게 바로 등위 접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nd 뒤에 PP가 있으면 거꾸로 올라가니까 뭔가 PP 연마가 균형의 균형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despite being 하는 거 원래는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어민이. 왜요? 얘들은 균형만 맞으면 뭘로 이어집니까? 균형은 뭘로 이어집니까? 생략으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이 균형을 며칠 전에 3가지로 적어드렸습니다. 1바 시제 균형, 2바 등위 접사의 균형, 3바 뭐예요? 비교급의 균형. 그죠? 그래서 그때는 들을 때 그냥 막 몰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큼 깊은 얘기인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독해를 하는 그 균형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생각 쓸까요? 예, 해석할 때는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등위 접사를 기준으로 균형이 맞기 때문에 안 쓰고 생략해요. 지네는. 알겠죠? 이제 찾는 법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국제 무법자로 뭐 되어졌고 낙인 찍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로서 여러분들 with 여러분들 전문구죠. economic backlash 이거 다 복합 22,000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경제 제재 조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 제재 조치를 갖고 뭐 되어집니까? 협박합니까? 협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협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는 뭐 된다? 노르웨이는 주장합니다. 뭐를요? 대디야 사실을. 이것은 즉 여러분들 타동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 되시죠? 뭐 될 것이다? whaling will go o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고래잡이가 뭐예요? whal은 고래고 whaling은 고래잡이입니다. 고래잡이는 뭐 되었을 것이다? will go on. 이때 on이 우리반 전치사가 아니고 뭐예요? 전치사가 아니고 뭐예요? 부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continue 똑같습니다. 고래잡이는 뭐 되어질 것이다?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반 이것도 뭐예요? 주제문입니다. 우리반요 전 세계가요. 여러분들 고래를 마음대로 잡으면 여러분들 리글입니까? 일리글입니까? 일리글. 여러분들 그죠? 유엔에서 그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래를 자꾸 멋대로 고래잡이 댕기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법에 저촉되는 금지되어져 있는 해보세요. against시죠? against로. 그래서 고래 못 잡게 돼 있죠. 보호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런데 전 세계 1위 수산국가가 누굽니까? 수산업국이 옛날에 바이킹들 살았는데 누굽니까? 노르웨이죠. 그 스칸디나비아 여러분들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요 어부가 제일 잘 살죠. 어업이니까. 근데 걔들이 여러분들 힘도 세잖아요. 천연자원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런데 유엔에서요 고래 못 잡겠어요. 근데 노르웨이 어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고 우리 고래 살리러 가다 우리가 죽을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래 계속 잡고 댕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유엔과 그 고래잡이 하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부들 간의 갈등을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비록 저거 간의 갈등이 아니죠. 그 노르웨이 어부들 걱정할 그런 시국이 아니죠.
여보게 우리나라 그 돼지고기, 소고기, 그죠? 그죠? 그런 그 목축업하는 분들도 걱정이고 또 뭐야? 쌀농 사는 분들도 걱정이고 우리나라 농부들 더 걱정입니다. 네,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그죠? 우루과이 라운드 생각해 보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싼 거 들어오면 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대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합니까요? 무법자야라고 이제 놀려먹는 거죠. 너 왜 저거 돌강파해가 하여튼간에 사람 잡먹는 바이킹 저 자손들 저것들은 인육 먹고 살 때 알아봤다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물론 이건 내 대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무법자라고 막 놀려먹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도 뭡니까? 쌩 깠다는 얘기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쌩 까고 또 어떡합니까? 막 협박했겠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저 나라에 뭡니까? 얼마나 많은데 천연가스하고 석유하고 그죠? 그래서요 끄떡합니다 걔들요. 그러니까 뭐요? 경제 조치 하락하면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일 선진국인데 이 세상에서 그죠? 사회주의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제재 조치에 의해서 협박 그러니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예요? 쌩 깠다는 얘기죠. 임에도 불구하고가 쌤이 고분말로 자꾸 독해서 갈치 쌩 깠고 이 말입니까? 웃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왜였죠? 뭐야라고요? 뭐 그랬던 한데 노르웨이는 뭡니까? 계속 고래 잡을 건데 이러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떡하겠어요 지금요. 됐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문장 같지만 참 한편으로 봐서는 그죠. 이 가진 노르웨이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상이 쌤 좀 떠오르는 그런 재미있는 예문이요. 장문 독해가 제일 재밌다니까요. 어쨌든 이런 표정이 니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리딩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지 뭐든지 그렇지 않나? 우리도 한국말로 어때요? 신문 읽고 또 신문 뉴스 보고 토론하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남 거를 자꾸 봐야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어를 수단으로 뭔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가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래서 쌤이 1년만 공부하시란 갑니까? 1년만 하고 나면 그렇다고 CNN 다 듣고 안 그래요. 맹 안 들립니다. 지기 신경 써서 들어야 들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한 100분 토론쇼나 MBC 9시 뉴스도 우리한요,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린답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쌤 그냥 들으면 한국 뉴스 잘 안 들린대요. 그냥 근성근성 듣죠. 근데 어때요? 신경 써서 들으면서 내 의견을 나름대로 오늘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얘들이 이렇구나 정부는 이렇고 어찌하면 좋는 우리 농부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그런데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생각에는 쌤이 영어를 이렇게 밥 먹고 살잖아요. 돈 벌고 밥 먹고 이렇게 영어로 쌤이 잡을 구해서 사는데 쌤이 정말 느끼는 거가 쌤이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도 뭐 영어는 잘하겠죠. 근데 쌤이만큼 영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학연수 갔다고 어릴 때 조기유학 많이 갔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많은데 쌤이 가만히 세보니까 쌤이 카톨릭 신자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하기도 하고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자랑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그러니까 쌤이 그 공대 남학생들, 이과 남학생들한테 쌤이 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많이 읽고 한국말을 자꾸 논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자꾸 지어내서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영어 장문 독해 실력이 늘지. 쫙 번역하고 읽고 나면 황당하고 문제 다 틀리풀고 그러면 절대 취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쌤이 뭔가 연습했다기보다도 누구나 우리 반 왜 공대 남학생들이 컴퓨터 하는 게 재밌고 안 배워도 자기가 터득하듯이 쌤이 이제 요런 재주가 있었겠죠. 그래서 쌤이 늘 감사하고 있는데 쌤이 왜 이런 잘난 척 얘기를 하냐면 쌤이 암만 공부를 해봐도 한국말을요, 여러분들 논리 정리하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리딩을 많이 하셔야 영어도 늡니다. 그 100번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독해 공부란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왜냐면 번역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만 갑니까? 보통 보면 직장인이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공부했는 그런 어르신들이 공부하러 오면요, 훨씬 더 독해를 빨리 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번역해보라 하면 번역을 잘못하세요. 뭐 이런 건 이래가 대강 이런 내용이네.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살면서 터득한 그러한 지적인 능력으로 대강 뭐 똘똘마리 애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거든요. 잡상식을 이용하고.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좋아.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얄팍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번역 완벽하게 해도 문제 다 틀리죠. 그게 장문 독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하지 마시고 쌤이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시고 자꾸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연습하면 됩니다. 그것도.
왜냐면 우리 반이 무슨 뭐 소설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꼴랑 시험 아닙니까? 꼴랑. 꽃질랑 시험 아닙니까? 우리 지금 준비하는 거가. 아니면 그냥 영어 읽는 거잖아요. 충분히 연습하시면 극복하실 수 있다. 선 그렇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46번과 48번인데 47번인데 이거 두 개를 셈이요. 스피드를 한번 내고는요. 우리 반 우울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고개 버뜩 들고 한 30초 더 보십시다. 쌤이 지금 하는 거가 여러분요. 이 글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요? 웨일링이죠. 고래잡이 또 났습니다. 그럼 이 무슨 쇼예요? 여러분요? 부사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부사쇼인데 부사적으로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요 자극되어졌기 때문에 쌤이 그 이유랍니다. 뭐 때문에요? 근데 그러면 고래고기와 여러분들 쌤이 끊었기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요. 고래고기와 기름에 대한 인간의 수요가 여러분들 수요에 의해서 자극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고래잡이는 여러분들 수세기 전에 시작되어졌죠. 진짜 동사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고래를. 그죠? 고래는 깊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숨 쉬려고 연한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많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표면에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멸종위기에 있으니까 그죠?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46번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요? 야입니까? 이다 뭐요? 부사죠. 부사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하고 내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치고 집으로 한참 가다가요. 부사 아닙니까? 갈 때 나는 ra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run into가 나오죠. 그랬습니까? 누구랑 우연히 마주쳤어요? An old friend of mine. 옛날 친구랑 우연히 마주쳤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반이 오늘 쌤이 했는 거 보니까 4, 5 우리 이제 끝냈죠. 그다음에 6, 7, 8에서 내일 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부사 자리 9개가 우리 근데 은근히 쌤을 합니다.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는데 표를 쌤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내일 뭐에 대해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요. 분사구문의 단수형과 완료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쌤이 공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스 고개 오십시오. 8까지 읽으십시오. 6, 7, 8 9까지 읽어야 되네. 한 개 더 늘려서 그죠? 9까지 읽으시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힘내서 공부하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Have a good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